파라툰카 온천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탔더니 한국에서 중고 버스를 수입한 듯 합니다. 경북 청도 운수 시외버스 차량 번호와 금연구역이라는 한글 안내 표시가 그대로 붙어 있어 재미있네요. 비가 오락가락하는 잔뜩 흐린 날씨여서 관광지를 돌아다니기보다는 온천에서 푹 쉬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 한국은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역대급 폭염이라는데 이곳은 15도 내외로 긴팔 스웨터를 입어야 할 만큼 선선한 날씨입니다. 며칠째 비가 오고 흐린 날씨여서 여행 다니기에는 안 좋았지만 더운 한국을 벗어나 피소로는 최고인 듯 합니다. 파라툰카 온천으로 가는 길입니다. 파라툰카는 페트로파블롭스크에서 70km쯤 떨어져 있습니다. 이 온천은 숙소에서 소개해줘서 가고 있습니다. 온천에 가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별다른 얘기가 없어서 서운했는데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버스 번호, 소요시간, 방문 지역 등을 자세히 적은 A4 용지 한 장을 정리해서 주네요. 러시아어로 써 있어서 버스 번호와 시간은 눈치로 알겠는데 지역 이름은 알 수가 없어서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 사람의 호의와 친절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종점이라고 해서 막상 버스에서는 내렸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온천 휴양지 분위기를 상상하며 왔는데 막막하네요. 그런데 비닐봉지에 세면도구를 담아가는 듯한 할머니들이 보여서 따라갔습니다. 러시아어 간판을 읽을 줄 모르니 일단 들어가 봐야겠죠. 제대로 찾아왔네요. 돈을 내고 락커 열쇠를 받아 타르시를 한참 물어서 어렵사리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노천 온천에 들어왔습니다. 이곳 온천은 라돈과 황화수소의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면역체계 강화와 심장기능 촉진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평일 낮이어서 대부분 한가한 노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화산지대에서 나오는 온천수는 너무 뜨거워서 차가운 물과 혼합하여 인위적으로 냉각시켜 이 온천 수영장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또한 일정한 온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천물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하네요. 감차카답게 붉은 연어를 잡아먹는 온천 수영장의 봄 그림을 보니 다시금 궂은 날씨로 쿠릴 호수 헬기 투어를 못한 아쉬움이 더 밀려옵니다. 수영장 온천이라서 음주, 흡연, 음식물, 다이빙 금지라고 써 있네요. 따뜻한 온천수의 수증기 때문에 겉에서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온천을 즐기는데 방해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극성스러운 모기떼입니다. 이 모기떼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이 가장 극성스럽다고 하네요. 감차카를 상징하는 온천 수영장 주변 나무 데크에 만들어 놓은 곰 조형물이 귀엽습니다. 2시간 정도 온천 수영을 하고 나서 간단히 점심으로 싸가지고 간 간식을 먹고 나왔습니다. 돌아가는 버스 차편 시간을 알고 싶은데 주변에 사람도 없고 또다시 막막하던 참에 멀리 승용차 옆에서 한가롭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담배도 한 대 얻어 피우며 주변 상황을 물어보니 근처에 다른 온천도 있다고 하네요. 가는 방법을 이리저리 물어보니 좀 설명하다가 답답했는지 자기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합니다.
인적이 드문 시골길을 10여 분간이 주변에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그림 같은 온천 단지가 나타납니다. 데려다준 러시아 사람에게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오기 전에 온천은 충분히 했으므로 조경을 잘 가꾸어 놓은 리조트 주변을 찬찬히 구경하며 예쁜 꽃들을 비디오에 담았습니다. 오전에 갔던 버스 정류장 근처의 온천 수영장은 주변의 가까운 노인들이 주로 많이 찾는 곳이 듯하고 이곳은 휴가를 나온 듯한 가족 단위의 투숙객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여름인데도 한낮의 기온이 18도씨로 선선한 날씨입니다. 감차카에는 대략 100여 개의 온천이 있고 이곳 파라툰카에도 1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은 온천이 주로 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곳 감차카의 온천은 대부분 수영장 형태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는 정류장까지 가는 대중교통이 없어서 숙소로 돌아갈 방법이 대략 난감이네요. 일단 리셉션에서 버스 시간을 알았으니 길에 나가서 빈 차를 얻어 타는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어서 트럭을 얻어 탔는데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준 후에 손을 흔들며 가고 있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13년을 살았는데 트럭 운전기사도 부산에 와본 적이 있다며 반갑게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2번 차를 얻어 타며 러시아 사람들의 후한 인간미를 맛보았습니다. 차도 별로 안 다니는 내리막길에서 아이들이 묘기를 부리며 자전거를 타고 있네요. 비디오를 찍으니 더 신나서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파라툰카에서 온천을 마치고 오후에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이면 돌아가야 하는 날인데 일주일 만에 햇볕이 쨍쨍 나오네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오후여서 택시기사에게 2시간 동안 비디오 촬영할 만한 주변의 경치 좋은 곳을 둘러보자고 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전망이 좋은 곳이 있다고 비포장도로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높이 올라오니 페블로파블롭스크 시내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매일 안개에 가려서 잘 안 보이던 아바친스키 화산도 멋지게 다가옵니다. 나는 택시를 타고 올라왔는데 이 청년은 배낭을 메고 멋진 경치를 감상하며 걸어서 올라오더군요. 멀리 유럽 동북부에 있는 발트해 연안의 리투아니아 공화국에서 왔다고 합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물웅덩이도 생겨 조심스럽게 건넜습니다. 1729년 비투스 베링의 2차 탐험대가 아바차만 안쪽에 건설한 페트로파블롭스크 감차스키는 러시아 극동함대의 군항으로 떠오르며 인구도 급증했습니다. 구소련의 붕괴 뒤엔 잠시 내리막길을 걷기도 했으나 풍부한 수산자원과 해저광물, 무엇보다 천혜의 관광자원이 뒤늦게 알려지며 최근에는 급격히 성장세를 보이는 도시입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쿨투추노의 호수 옆의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 건물은 한국 회사에서 짓고 있는 호텔이라고 하네요. 비가 그친 후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과 아바차만의 푸른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멀리 잠수함도 보입니다.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는 블라디보스토크가 본부이고 이곳 아바차만의 페트로파블롭스크 감차스키도 주요 해군 기지 중의 하나입니다. 이곳 근처에는 비밀도시
밀류친스크가 있는데 여기에는 잠수함 기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트로스카야 언덕에서 바라보는 아바차만의 경치가 일품이어서 이곳에는 전망대를 만드는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3박 4일 동안 비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로 벼르고 왔던 쿠릴 호수의 연어 잡아먹는 곰을 구경하는 헬기 투어와 야생화를 즐기는 광대한 캄차카와산 트레킹을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내려갑니다. 멀리 하얗게 눈 덮인 화산이 눈에 아른거리네요. 다음에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꼭 다시 한번 오겠다는 결심을 다져봅니다. 비를 맞으며 이틀 전에 왔던 성삼위일체 성당이 바로 여기였군요. 날씨가 화창하니 마음도 활짝 밝아집니다. 벨리조보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페트로파블롭스크 시내의 구심점인 레닌 광장에 다시 왔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어서인지 러시아 함대의 해군 수병들이 외출이나 휴가를 나온 듯 합니다. 이곳에서 해군의 날 기념 행사가 있어서인지 군용 차량들도 보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나온 러시아 사람의 뒷모습이 바다와 멋지게 어울려 엽서 같은 풍경을 보여줍니다. 며칠 만에 활창한 날씨가 돌아오니 해변에는 낚시를 하는 노인도 있습니다. 뜰채나 물고기를 담아갈 가방이 없는 것을 봐서 그야말로 세월을 낚는 듯 합니다. 그동안 여행을 하며 전 세계의 수백 개의 공항을 다녀보았는데 그동안 보았던 공항의 경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항이 이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 속에 흰눈이 듬성듬성 남아있는 산이 활주로를 배경으로 엽서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공항입니다. 캄차카 여행은 날씨가 받쳐주지 않아 순수한 대자연의 풍광을 보고 싶었던 기대만큼 제대로 즐기지는 못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품은 채 귀국길에 오릅니다.